문제를 보니까 비교적 까다롭진 않아. 소방직은 조금 난이도가 좀 쉬워요. 자, 47번 보니까 행정소송법 틀린 거. 자, 1번. 어이, 끝에 보면 무효등 확인 소송 나왔지? 뭐야? 이게 법이 정하고 있는 무효등 확인 소송의 정의야. 행정기관에 의한 처분이 무효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런 거 다투는 소송이다. 응? 2번은 야 이게 개념 뭐라는데? 자 2번이 답인데 두 번째 끝에 기관 소송이란 단어 나오지? 머릿속에 그냥 기관 소송은 기관끼리 싸우는 소송이야. 행정기관끼리. 응?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야. 행정기관끼리 저 다른 행정기관이 우리의 권한을 침해했네 뭐 이래가지고 기관끼리 싸우는 소송이야.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이 뭐야? 누가 소송한대요? 응?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에 위반되는 할 때 직접 자기의 이익 침해하고 상관없이 시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이거를 소위 무슨 소송이라고 하지? 민중소송이라고 해요. 응? 행정소송 종류가 공권력 행사 다투어서 국민이 제기하는 항고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이거 다 국민이 제기하는 거. 그리고 민중소송도 국민이 제기하는 거. 근데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은 개인이 자기 이익 침해받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싸우는 소송이고, 민중소송도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인데 이거는 자기 이익 침해받은 건 아니지만 국가기관 등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소송이고, 그리고 행정소송 네 번째가 이제 기관소송인데 이건 기관끼리 자기네 권한 침해당했다고 기관끼리 싸우는 소송이고, 그래서 자 이건 되게 쉬운 거야. 2번 기관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이다. 쉽고 3번은 자 행정소송법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딱 무슨 작용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한 거 소송 대상이다 어떻게 딱 부러지게 해놓고 우리가 처분에 해당하는 성질의 작용은 다 소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개괄주의를 채택. 응?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은 뒤야. 뭐야 여기? 민중소송 하나 더. 민중소송, 기관소송. 응? 자 우리가 민중소송하고 그 민중소송의 개념이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써 있는 게 민중소송. 응? 이거하고 그 다음에 기관소송. 이 두 가지는 우리 국민이 자기의 개인 이익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싸우는 소송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소위 학문적으로 객관적 소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속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객관적 소송에 해당하는 건 우리 법에서 특별히 법에서 따로 이제 특별히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라고 따로 예외적으로 정해놨을 때만 소송을 가능하게 해놨어요. 응? 특별히 정한 경우만,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우만 제기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따로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를 열기주의를 채택했다고 그래. 응? 그래서 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열기주의를 채택했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응? 그리고 거기 개괄주의 채택, 개괄주의는 다른 두 가지 소송.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고. 응? 항고소송하고 당사자 소송은 개괄주의를 적용받고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열기주의를 적용받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다 행정소송법 조항이다. 당사자 소송. 원래 당사자 소송은 원래는 소송 제기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어요. 없지만 따로 법에서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정해놨다면 그에 따라야 되고 그 따로 법이 정한 기간은 법원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라고 행정소송법 자체에서 명문화해놨어요. 자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됐고요. 아주 간단하게 개념으로서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48번 소송 대상. 이건 쉽다.
자, 1번 익숙하지? 부관. 행정의 부관. 부관 중에 따로 주된 행정행위하고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부담만이다. 그러면 부담을 빼고는 소송 대상이 안 된다. 부관 나머지 종류는. 1번 O. 그다음에 2번 같은 건 2번, 3번, 4번은 다 이거 외워야 될 단어지. 자, 2번은 교도소장이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돼? 수용자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감자 누가 찾아와서 만나갖고 대화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돼? 다 녹음 녹화하게 하고, 교도관이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무슨 대화하는지 다 기록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수감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감자도 어떻게 돼? 죄는 져서 벌은 받고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걸 완전히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자, 교도상이 한번 읽으면 다 기억나. 교도상이 수용자를 찾아온 사람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녹화하고 교도관이 또 그 만나는 장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대상자로 누군가를 이제 지정하는 행위, 상대방의 통신의 자유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다. 강제로. 5. 이거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처분이다. 처분에 해당한다. 공권력 행사에서 상대방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이다. 또 3번은 어떻게 돼? 이건 나왔을지 지난번에. 신체 등위 판정이 뭐야? 군의관이, 그지? 군의관이 신체 검사한 거잖아. 그래서 몇 급이다 이렇게 판정한대. 이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하면 그 얘가 현역인지 면제인지 뭐 보충력인지 이거 병역 의무가 확정되는 거야? 아니다. 그 어떤 병역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지는 병무청장, 지방 병무청장이 최종 결정해야 되는 거고,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하는 것 그 지방 병무청장이 병역 의무를 결정하기인데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지? 어쨌든 그래서 이 신체 등이 판정에 의해 그 자체에 의해서 병역 의무가 결정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처분 아니야.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신체 등기 판정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 대상 아닌데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외울 건 처분이래야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거야. 처분이냐 아니냐로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처분 아니다. 그다음에 4번은 첫째 줄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반려한 행위. 이게 제목이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 건축물 대장이라는 건 사람으로 치면 뭐라 그러더라. 건축물이 언제 지어졌고 어떤 형태의 어떤 이게 시멘트 건물인지 나무로 지어진 건물인지 뭐 철제 건물이 이런 거 다 건물에 말하면 호적이야. 건축물 대장이. 근데 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안 해주면 이 건물 소유자는 불이익을 입게 돼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새로 건물을 지었어. 내가. 그러면 이 건물이 내 거라고 소유자가 나라고 법원 소속의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같이 첨부돼서 들어가야 될 서류가 이 행정기관이 작성한 건축물 대장이 첨부 서류로 들어가야 되게 돼 있다는 거야. 이거 안 하면 법원에서 등기를 안 받아준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등기를 못 하게 돼요. 작성을 안 해주면. 그러면 건물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반려는 거부의 뜻이니까 거부한 행위는 건물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다 이거지. 처분에 해당. 그래서 외울 사항이고. 그 다음에 49쪽은 이제 쉬운 문제로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파법의 내용으로 법 규정을 3개 쭉 써놓고 숫자 같은 거 넣어라.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있어서 행정소송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응?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 자체에서 어떻게 써? 행정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건 그에 따르고, 만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원조직법, 또 민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있는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개 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세 개 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시험에서는. 세 개 알아두고요. 민사집행법이 와야 되니까 2번 아니면 4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있음을 여기, 그리고 있은 날부터 시작이니까, 자, 우리가 행정심판이라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은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90일은 똑같아. 근데 차이가 나는 건 처분이 있음을 몰랐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이내, 소송은 1년 이내. 근데 지금 이거는 소송 아니야. 소송이지. 이게 취소 심판은 그랬으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와야 되는데 소송이니까 1년이 와야 돼. 1년. 응? 자, 취소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만약에 이게 취소 심판은 180일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180일짜리는 X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지. 응? 그리고 그러면 세 번째는 행정심판이잖아. 그러니까 있었던 날 이꼬르 있은 날이야.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그치?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은 하나는 행정소송, 하나는 행정심판. 그치? 안 날부터 90일은 똑같은데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1년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2번 아주 쉬운 문제. 그 다음에 50번도 아주 쉬운 문제. 응? 그치? 처분으로 인정된 거.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으로 되는 거. 응? 물어봤는데, 자, 우선 우리가 오늘 푼 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 오늘 푸른 것 중에는 없고, 일단 알 수 있는 거 4번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뭐야? 당연퇴직 이 단어. 그치? 그러면 당연퇴직이 뭐야? 하여튼 법이 정한 사유에 발생하면 바로 공무원 신분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퇴직이에요. 응? 법이 정한 사유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바로 상실. 따라서 뭐 인사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공무원 신분 상실시키기 위해서 너는 공무원 신분 박탈이야. 이거 별도의 인사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인사기관이 뭐 한 거야? 인사 발령을 냈대. 그러니까 인사 발령 여기다 끝에다가 통보, 이렇게 통보 쓰기도 합니다. 통지서를 보냈어. 당신은 당연 퇴직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통지서를 보낸 거야. 근데 알려주는 통지를 안 해도 이미 이 사람은 공무원 신분 상실된 거고, 통지를 해야 비로소 공무원 신분 상실되는 거 아니거든. 통지는, 인사 발령 통지는 상대방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우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려면 행정기관이 하는 조치를 통해서 그에 의해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가 발생되거나 뭐 소멸되거나 이런 효과가 생겨야 되는 건데, 이건 그 상대방 국민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즉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인사 발령 통지는. 이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이게 4번은 뭐랑 치운 거고. 그 다음에 1번은 어때? 우리 1번은 제목. 자,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제 제목인데, 이거는 어업권 면허라고 하는 이제 상대방한테 어업할 수 있는 권리, 아직 준 건 아니야. 준 건 아니고 이제 우선순위 정해주는 거야. 우선순위에 따라 너 그 순위가 되면 어업권 면허, 즉 어업권을 부여해 주겠다라는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이거 우리 대법원 이래. 학문상, 즉 강학상 확약이다. 확약이란 말을 쓰죠. 이건 어업권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응? 확약에 불과하고 오는 아니다. 처분은 아니다. 처분은 아니다. 라는 게 판례야. 아직 권리를 준 건 아니야.
권리를 주겠다고 약속만 한 데 불과하지 아직 권리를 직접 준 건 아니다. 처분이 아니라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기억나지 않아? 2번은 뭐야? 거기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여기를 일단 자르면 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야. 이거는 뭐야? 상대방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맺는 계약이야, 말 그대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법상의 계약이야. 응? 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 근데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거예요. 우리가 처분이 되려면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게 필수 요건이야. 강제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공법상 계약. 이거 대등한 지위. 그 계약을 맺었다가 여기는 이제 질문의 의도는 계약 맺었다가 너하고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해.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묻는 거야, 이게 포인트는. 그럼 계약을 맺었다가 너하고는 이제 계약 안 해 하고 계약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한 거지. 그 공무원한테 계약증.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 행사로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애초부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해서 계약 맺었다가 또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너하고는 더 이상 계약을 안 할래 하는 이거 대등한 의사표시. 응? 대등한 의사표시니까 공권력 행사 아니야. 응?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아니야. 공권력 행사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공권력 행사가 아니니까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래서 2번도 아니야. 정답은 3번. 3번은 뭐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 외울 거는 그냥 간단히 불문경고조치. 이 단어로만 외워도 돼. 응? 자, 불문경고조치는 그 공무원한테 경고하는 거지. 말 그대로 경고하는 거야. 근데 이 공무원 뭔가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심사를 해보고 징계위원회 이런 데 심사해보고 얘 원래 징계해야 돼. 그러니까 뭐 감봉을 하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약한 징계, 아주 심한 잘못은 아니야. 근데 좀 경미한 잘못에서 징계할 사안이긴 한데 이 공무원 또 그동안에 성실히 쫙 근무해왔고 또 뭐 표창도 받았고 이런 점 고려하고 이번에 뭐 잘못한 거 여러 가지 그 다른 공무원이라도 그 상황이면 잘못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참작을 해보니까 굳이 뭐 징계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응? 이렇게 판단될 때 이런 경고라는 걸 내려. 그래서 앞에다가 수식어로 불문이라는 건 문책을 안 한다는 거지. 문책, 즉 이런 징계를 안 하기로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에 경고를 하는 거야. 그게 불문 경고 조치라고 불러. 근데 문제는 이 공무원이 이제 징계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고만 받아도 여기에 이제 행정 규칙이 나오는데 그 조직 내부의 인사관리 규칙에 의하면 이거 기록으로 딱 남게 돼 있어. 경고받았다는 게. 그리고 기록이 돼 있으면 다음번에 진짜 뭐 잘못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아무리 그동안에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표창 받은 전력이 있어도 그거 고려하지 않고 징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원래 공무원들 뭐 징계 받을 일이 생기면 과거에 근무 실적, 근무 성적, 훈장, 뭐 표창 받은 거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징계 감경하게 사유로 삼게 돼 있거든. 근데 이 경고받은 사람은 그런 거 있어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도록 제외시키게 돼 있어. 그리고 이런 경고를 이미 받은 사람인데 일을 되게 잘해가지고 뭐 표창 대상 이런 거에도 이 경고받은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 그렇다면 이 불문 경고라는 건 징계는 아니지만 이 기록 기재가 돼가지고 향후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발생시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게 일방적인 경고 발령하는 거니까 공권력 행사고 상대방 공무원의 신분과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처분. 맞죠? 3번 판례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거 보기 전에 그 해설 부분에 그 판례 문구 중에 앞부분 같이 좀 알아보자. 앞부분에 뭐라면 자, 3번의 시작머리
어떠한 처분, 그러니까 어떤 법집행 조치의 근거나 법적 효과가 설령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이 갖는 내부적인 효력에 의해서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실제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맞다. 응?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줄까지. 그러니까 더 줄이면 어떻게 돼? 첫째 줄. 어떤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처분으로 봐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논리에 따라 지금 말한 그 행정규칙인 이 인사관리 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이제 불이익 발생하게 돼 있으니까 처분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입니다. 자, 그다음에 51번 행정심판법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1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가지고 판정 안 해요. 첫째 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응? 이게 민사소송하고 다른 점. 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2번. 자, 2번의 키워드는 임시처분. 응?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 판정 나오기 전에 임시로 뭔가 결정을 해주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교 입학 거부 받았어.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 입학 거부 같이 국립대학교 입학 거부 결정을 받았어.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입학 거부한 결정은 위법이다. 행정심판 청구나 소송을 했어, 그죠? 행정심판 청구. 근데 얘는 일단 입학 거부가 돼서 학교 다녀 못 다녀? 못 다니고 있어. 근데 이거 입학 거부 위법이야 하고 청구를 했어, 그지? 근데 이거 판정 나오려면 한참 시간 걸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심판 청구를 해놓고 일단 어떻게 돼? 최종 판정 나오기까지 일단 임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 그지? 이거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신청을 하면 그 판정기관이 일단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는 얘 학교 다닐 수 있게 해줘라. 이런 결정을 내려주는 게 이런 게 임시 처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임시처분을 결정을 한 후에도 이거 계속 유지시키거나 이런 게 공익에 큰 지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마지막 줄은 뭐야?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둘째 끝에 뭐야? 그 판정 내린 행정심판회가 직권으로 알아서 또는 뭐야? 신청을 받아. 이거는 아마 행정기관이 신청했지. 임시처분을 받은 상대방 국민이야. 왜 그걸 취소해달라고 하겠어? 행정기관이 얘 이거 임시처분 계속 유지시키면 이거 공익에 지장 많아. 임시처분 내렸던 거 없애주세요. 신청하겠지? 신청을 받아 행정심판회가 내린 임시처분 결정했던 걸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별 문제도 없어요. 이거는 뭐 쉬운 거고. 자, 3번. 자, 3번의 키워드는 간접강제 결정이에요. 간접강제가 아까 똑같잖아. 행정소송에서 똑같아요. 판결에 따라서 행정청은 다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가서 잃으면 행정심판회가 기간 언제까지 해줘라 하고 그 기간 지나면 하루 얼마씩 돈 물어줘라. 이게 간접강제 결정이야. 그지? 근데 그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줬는데 상대방 국민이 그 결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간접강제.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에 승복을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다시 싸울 수 있대. 이거 행정심판법 자체에 명문화돼 있어. 그래서 자, 키워드 간접강제 결정 두 번째 끝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응?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간접강제 결정 잘못된 결정이다. 취소해라.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규정 맞고요. 자, 그러면 4번이 답인데 자, 여기 보면 자, 문장을 봐. 첫째 줄 보니까 이런 말이지. 국민이 자기한테 이익되는 허 같은 거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뭐 했다는 거야? 시장 등이 거부 처분 내렸다는 거지.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뭐 했대?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했지? 응? 그랬더니 무슨 재결 나왔대? 인용재결. 인용재결은 건 맞다. 들어주는 판정 내렸다는 거지. 응? 인용재결. 그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가장 전형적인 게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면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준 거야. 대표적인 예가. 그러면 어떻게 됐지? 이 판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거부했던 건 원래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다. 이 취소한다고 판정이 나오면 원래 거부했던 건 바로 없어진 거야.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고 거부했던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판정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 얘기 나오지? 그런데 재처분 의무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지금 이 경우는 취소 심판. 이 경우도 판정에 따라 행정청은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응?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둘째 끝에 재처분 의무 안 진다. 재처분 의무 없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재처분 의무 있어요. 재처분 의무 있고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거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가서 행정심판에 가서 일러 신청하면 그러면 우리 아까 말한 대로 간접강제 결정. 그지? 이거 내려주죠. 결정을 내려주죠. 이렇게 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해서 취소 판정 나오면 행정청 재처분 의무 있고 간접강제. 근데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여기가 아니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이른바 내 신청에 따라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부한 건 잘못됐다. 허가 내줘야 될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정해달라고 의무 이행 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응? 그럼 똑같아. 여기서 인용 재결 내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되겠지. 야, 유권 갖췄으니까 얘 허가 내줬어야 되는 거야. 허가 내줘. 명령하는 판정 내릴 거라고. 허가 내줘라. 그러면 그 판정에 따라서 행정청은 허가 내줘야 되는 재처분 의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둘 다 재처분 의무 다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런 거야? 응? 의무행 거부 처분에서 의무행 심판 청구했을 때 인용 재결 나오면 행정청은 재결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거부 처분에서 취소 심판 청구해서 인용 재결 나올 때는 이 의무행 심판 청구에 따라 달리 재처분 의무가 없다? 아니라고. 있다고. 응? 그럼 왜 이걸 문제를 냈는지 알아? 원래 옛날에 이 행정심판법에 취소심판 청구에서는 재처분 의무 명확히 명시적으로 규정은 안 해놨었어요. 규정이 없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인정을 해왔어. 그러다가 행정심판법 개정되면서 아예 명시해놨어요. 취소심판에서도 재처분 의무 있다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낸 거야. 그래서 답이 됐고 4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자 52번 오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2019년 지방직이니까 여러분들이 6월달에 보게 될 지방직 시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아무 차이 없어요. 자 52번 행정소송 틀린 거 아까 나왔다. 1번 외웠지? 검사의 불기소 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별도의 절차가 따로 있으니까 그 절차 밟아야 된다. 그럼 뭐 1번 답 틀렸잖아. 답이잖아. 벌써 보자마자. 이렇게 명확하면 시간 아끼는 차원에서 뒤에 지문은 보지도 마라. 원래 실제 시험장에서. 그죠? 명확하다면. 응? 자, 답은 1번이고 자, 2번은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해달라. 자, 이건 무슨 소송을 해야 될까?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국민한테 어떤 공권력 행사에 의한 조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지금 그걸 싸우는 게 아니야. 공권력 행사 조치 있다는 말도 없고 그 자체 공권력 행사한 조치를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없다. 이거를 좀 확인 좀 해달라. 이거니까 공권력 행사를 다투면 그 공권력 행사 조치가 있고 그걸 다투면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 조치를 대상으로. 근데 이거는 그 공권력 행사인 조치가 있다는 말도 없거든요. 그 공권력 행사 조치를 다투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행정법상의 의무가 없다.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렇게 국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 아니면 의무가 있다 없다, 내 권리를 실현시켜달라, 이런 다툼은 당사자 소송으로 싸우는 거예요. 공법관계인데 당사자 소송. 그래서 2번 첫째 줄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제목 결론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공법관계인데 공권력 행사인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맞고. 자 3번은 자 3번은 여러분 키워드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러면 부작위 처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부작위니까 아무 처분이 없지. 그러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된다. 처분이 없는데 그 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자 정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두 번째 끝에 제소 기간, 즉 소송 제기간 제한 안 받는다. 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자 부작위 응답 없어.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아무 응답을 안 해. 그런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잖아. 먼저 뭐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심판으로서는 무슨 심판 거쳐야 된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건 없잖아.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걸 청구해야 되죠. 자, 청구.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의무이행심판 청구. 그런데 여기서 졌어. 여기서 청구했는데 안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안 들어주는 기각하는 재결이 나왔어. 그래서 승복 못한다 해가지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내. 자,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곧바로 소송을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송 제기 이렇게 되죠. 자, 이때 경로가 둘인데 이 부작위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을 할 때는 아무런 처분이나 재결이 없어. 그러니까 제소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행정심판을 거치면 판정이 나온단 말이야. 재결. 그러면 행정소송법 뭐라고 했어? 이 재결을 받았을 때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재결이 나오게 되니까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해야 되는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 요거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해야 되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야. 그래서 여기 보면 행정심판 안 거쳤다 그랬잖아. 행정심판 안 거치고 가는 거니까 이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아. 근데 행정심판을 거치면 기간 제한 받아.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야 되는. 그게 둘로 나눠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것도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 자, 첫째 줄 거부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 판결. 이거 중요한 점이야.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졌대. 그리고 두 번째 끝에 간접 강제는 법원이 내릴 수 없다. 간접 강제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한 판결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그러면 뭐야? 국민이 뭔가 허가해달라고 신청,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거부 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취소송 제기. 그러면 만약에 취소 판결 나와서 취소송 제기했고 취소 판결. 그러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은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해야 되지. 재처분 의무 있고. 그런데 이거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우리 아까 하는 얘기 계속 다시. 국민이 가서 신청하면 신청이 꼭 있어야 돼. 신청하면 법원이 어떻게 돼? 무슨 결정 내려준다고? 간접 강제. 아까 했잖아 다. 기간 정하고 그때까지 해줘라. 그 기간 지나도록 안 하면 하루 지난 때마다 얼마씩 물어줘라. 법원이 간접 강제 결정을 내립니다. 강제 결정 내린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국민이 무슨 소송을 했냐면 거부 처분이 애초부터 무효였다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무효 확인 소송. 그래서 말하면 여기서 인용 판결, 인용 판결 나온 거야. 즉 무효라고 판정 내렸어, 그지? 그러면 원래 거부는 처음부터 무효로 있지도 않은 게 되고 행정기관은 다시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판결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똑같이. 응? 그런데 여기까지. 여기서 그치는 거야. 이 뒤에 거, 이거는 무효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판결에는 이 간접 강제라는 거 없어요. 이거 법원이 못 해줘요. 왜 못 해주냐? 행정소송법에 이거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응? 이거 이 간접 강제까지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키울 거.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그렇죠? 그 뭐는 안 된다. 간접 강제 결정까지는 법원이 못 해주게 돼 있다. 응? 그렇게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럼 시험 또 나올 거야, 문장.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고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 53번은 소송의 당사자. 그래서 소송의 당사자면 소송을 제기하는 자, 원고라 그래. 응? 그다음 소송의 제기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피고라 그래.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소송의 당사자라 그래. 응? 물어보려 원고, 피고에 대해서 묻는 거지. 틀린 거. 1번을 보니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냐 묻고 있어요, 그죠? 자, 1번을 보니까 대리가 나와. 대리. 권한을 대리하는 경우, 그지? 자, 여기서 이제 그 대리에 대해서 공부하면 두 가지. 권한을 대리한다. 이거 예전에도 설명한 것 같은데, 그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상급기관, 하급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권한 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말로만 하면 자, 대리한다라고 딱 하면 대리라면 이제 그 상급기관이 야, 이 권한 네가 대신 행사해 시키는 거잖아. 그 하급기관이 시키는 기관을 피대리 기관이라 그러고 그 시킴을 받아서 대신 행사하는 기관을 대리기관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대리에서 대리기관이 둘로 나눠. 대리기관이 자,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응? 그래서 이게 이제 둘로 나눠. 대리기관이 여기 뭐라고 표현했지? 여러분 책에 대리 첫째 줄에 대리관계를 표시했다 그랬지? 대리관계 표시 했다는 말 나왔지? 이 말은 정상적으로 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대리하는 기관이 하급기관이 원래 상급기관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이 조치를 한다. 이러고 문서에 쓰는 거야. 그럼 누구의 권한이라는 걸 다 나타내 주는 거잖아. 즉 시장의 권한을 인천시장의 권한인데 구청장 내가 대리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문구 속에 이게 원래 시장의 권한이라는 게 딱 나와 있지? 그러면 그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하는 거야. 상급기관. 응? 그래서 대리관계를 표시한 경우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상급기관의 권한이라는 걸 밝히고 한 거야. 응? 이때는 누구를 피고로 한다? 그 상급기관 피대리관청을 피고로 해서 국민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응? 거기 딱 누구 권한이라고 명시가 된 거니까. 이 상급기관 피대리관청이 명시된 거니까. 그런데 대리관계를 표시를 안 한 경우, 표시 안 한 경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누구의 권한을 대신한다 안 쓰고 그냥 지 이름만 달고 한 거야. 하급기관이. 응?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대리기관 이름으로, 즉 명의로 한 경우입니다. 대리기관 명의로 한 경우야. 지 이름만 쓰고. 이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누구의 권한인데 대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대리한 기관 지 이름만 써 있기 때문에 얘의 권한을 자기의 권한을 스스로 행사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국민의 입장에서
대리기관을 P자가 아니라 대리기관을 피고로 합니다. 기관을 피고로 해서 이 조치 위법이다 취소해라고 소송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P대리 관찰. 그럼 문장을 잘 봐. 지금 1번에 지금 어떻게 했대? 대리 관계를 표시하고 했대. 이게 결정적이죠. 응? 그거는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야. 누구의 권한이다라고 밝히고 내가 대리한다. 그러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두 번째 줄.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거. 맞습니다. 대리관계 표시 키워드. 두 번째 줄. 피대리 행정청 피고. 응? 반대가 되면 누구의 권한을 대리한다는 걸 표시 안 하고 지 이름만 달고 했다. 그러면 대리기관을 피고로.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을 보면 자, 이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결국 첫째 줄에 보면 공무원 나옵니다. 국가공무원법 어쩌요? 공무원이 키워드야. 응? 공무원에 대해서 뭐 한대? 뭐 기타 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용. 자, 읽어야 할 필요 없어.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한 조치를 누가 했대? 대통령이. 응?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볼 인천시 공무원이 되면 대통령하고 상관없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이나 시도지사가 이제 인사권자야, 임용권자야. 응? 근데 국가 공무원은 이제 5급부터는 5급 이상은 대통령이 임용권자야. 그래서 국가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 징계를 했어. 파면. 응? 그러면 원래 소송은 그거에 대해 승복 못하면 소송은 원칙은 대통령을 상대로 씁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불이익한 조치를 한 거거든. 원래 우리의 대원칙이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소송하게 돼 있는 게 대원칙이잖아. 그 대통령이 공무원한테 불이익한 처분했다면 대통령을 피고로 소송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주 지금 무슨 말로 대통령 국가의 중대사를 주로 다뤄야 될 사람인데, 응? 하나하나의 개개 소송권의 피고가 되게 하는 거 부적절. 그리고 그 공무원은 자기가 속한 부처의 장관 상대로 소송을 하래.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을 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라? 소속 장관을 상대로 소송하래. 그렇죠? 그건 법으로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 그래서 앞에 문장 공무원 결국 두 번째 끝에 누가 했대? 대통령이 행한 처분이래. 대통령이 행한 처분 부작위. 응? 그러면 이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하지 말고 그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장관을 피고를 해라. 응? 그죠? 그러면 끝에 소속 장관, 이게 맞는 거예요. 소속 장관 피고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가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소속 장관이란 말을 대신에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된다. 그래도 틀려. 안 그래요? 아니,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면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하는 거 맞겠지? 근데 우리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공무원이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여성가족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지. 그리고 공무원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소속 장관이 달라지는 거지. 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거기 법무부 장관 써놓으면 많이 속아. 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검사를 파면하는 조치를 했어. 그러면 파면당하는 게 억울하다. 해당 검사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법무부 장관.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야. 검사가 대통령한테 파면당하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지? 아까 말한 대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인데 대통령한테 파면당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을 피고로 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키워드가 제약회사예요. 그 다음에는 읽어보면 보건복지부가 거기 보면 첫째 그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이것도 매출 쳐줘. 좀 길어. 근데 이제 이 말 다 여러분 그대로 다 남지 않지 머릿속에.
보건복지부 고시. 근데 뭐 약 무슨 약이 의료보험 대상이고 뭐 약값은 어느 정도까지 뭐 보험 재정에서 약값을 부담하고 뭐 등등이잖아. 뭐 그런 거야. 근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 어쩌고 이거 처분. 응?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이라는 점도 알아야 돼. 응? 여기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처분. 근데 이것 때문에 불이익받는 자, 즉 이익이나 불이익 받는 법적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누구 있을까? 어떤 제약회사가 만든 어떤 약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약이고, 응? 어떤 건 제외되는 거고, 응? 또 그 적용이 되는 약도 의료보험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을 얼마 지원해주고, 응? 뭐 이런 거 있잖아. 부담해주고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국민도 이해관계가 있고 환자인 국민도, 응? 병원, 의사도 이해관계가 있고 약 만드는 제약회사도 법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응? 자 제약회사도 이것 때문에 자기들의 법적 불이익 받는다 소송으로 싸울 자격 인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 제약회사가 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때문에 자기들 불이익 받았다고 소송할 자격이 있느냐? 있다. 응? 원래 뭐 국민도 있고 환자인 국민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실제 이 소송은 이제 제약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인정된 사례거든. 응? 제약회사 원고 적격이 있다. 응? 맞고 그다음에 자 4번 자 4번은 첫째 줄에 보니까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요. 여기 처분이 두 개 있어요. 응? 첫 번째 줄 공장 설립 승인 처분. 승인을 받았지? 그 승인 받은 업자가 어떻게 했대? 셋째 줄에 두 번째 줄 끝에 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또 있는 거야. 응? 두 개의 처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업자가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을 받아서 승인 받았으니까 이제 아마 승인은 무슨 장관으로부터 받았을 거야. 그 다음에 그 공장을 지으려는 그 시군구청장한테 이제 공장 건축 허가를 또 받은 거야.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 근데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응? 그래갖고 지역 주민들이 장관이 공장 설립 승인 내준 거 위법이다. 취소해라. 소송을 냈대. 그래서 이겼대 주민들이. 그 공장 설립 승인 내준 건 취소됐어. 없어졌어. 근데 이 주민들이 뭘 또 싸워? 이제 시군구청장이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이것도 취소해라고 또 싸우는 거야. 소송으로. 또 소송으로 또 싸울 이유가 이익이 있느냐?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애초에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은 취소 판결 내려서 없어졌지만 시군구청장이 내준 공장 건축허가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업자가 공장을 지을 우려가 있다는 거야. 허가의 효력은 있는 거니까 공장 건축허가.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내준 공장 건축 허가도 이거 취소해달라. 그래야 우리들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공장이 못 지어진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공장 건축 허가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는 거야. 응?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공장 설립 승인 처분만 없애갖고는 불안하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러면 맨 끝에 없다라고 해서 X가 된 거야. 있다라고 와야 돼. 알았죠? 4번이 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4번 말은 기른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이거 묻는 거야. 처분이냐 아니냐? 응?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뭐 나온 거 있나 없나? 나온 것도 하나도 없네. 응? 오늘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났어. 자, 말은 기른데 자, 1번 1번은 좀 긴데 첫째 줄 끝에 사전심사 결과 통보. 요게 제목이야. 근데 여러분 알겠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라는 건 예를 들면 공장 건축허가 최종 내준 건 아니고 어떤 업자가 예를 들어 어디다가 공장을 건축하는 걸 허가받아서 이제 공장을 짓고 싶은데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 허가가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이거 대규모 이제 엄청난 이 투자가 되는 거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막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하기가 좀 꺼려져. 그래서 이게 허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미리 알아보고자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거야. 이거 허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물어본 걸 이게 사전 심사야. 이 신청을 받아서 행정기관이 거기는 일단 뭐 이렇게 세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기는 뭐 이렇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일단 거기는 이 공장 건축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결과를 사전 심사한 결과를 통보해 줬대.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거기 최종적인 건 말하면 공장 건축허가 내달라 이렇게 신청받아서 안 돼 하고 공장 건축허가 거부한 게 이게 최종이지. 이거는 그냥 최종 공장 건축허가 되기 전에 이게 될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미리 알아보려고 신청을 받고 거기는 이런 게 허용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 통보한 거야. 이 사전 심사 결과는 국민에 대한 권리응애 최종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인 어떤 미리 좀 대략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통지해 준 데 불과. 그렇다면 이런 거로 한번 가정해봐. 사전 심사한 결과 당신이 신청한 거는 이러이러한 것에 제한이 걸리고 뭐가 요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 허용될 수 없는 거다. 이러고 결과를 통보해 줬는데 상대방이 좀 더 보완을 하고 요건을 더 갖춰서 정식으로 허가 신청. 그러면 최종 허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사전 심사 결과와 달리. 그 사전 심사 결과는 최종적인 게 아닌 거야. 국민에게. 그냥 최종 조치 전에 개괄적으로 심사한 후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래서 자, 키워드는 사전 심사 결과 통보는 최종 조치가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아직 국민의 권리응에 확정적인 효과를 미친 건 아니라서 처분이 아니다. 즉 최종 조치는 사전 심사 결과와 다른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아니다. 1번 O. 알았죠?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전에도 한번 얘기했다.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 근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인데 시험 문제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고 시험 문제 푸는 요령. 자, 두 가지가 있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그럼 삭제당한 자가 이제 소송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사 승진. 후보자 명부. 하나는 뭐 나온다고? 시험 봐서. 승진 시험 봐갖고 시험 승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대상이 심사 승진은 사건이 누구였냐면 교사, 교감 선생님인데 이제 교장 승진 이거 하는 거야. 교육 공무원. 여기는 교육 공무원이 대상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 봐서 승진. 요거는 경찰 공무원이 대상이었어.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지문 속에 경찰 공무원 어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더라도 요 단어의 유행 심사 승진. 그러면 자 2번을 잘 보자. 결국은 그 두 번째 줄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승진 후보자 이제 장부가 승진 후보자로 쭉 명단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자를 승진 임용 임사 발령에서 제외시킨 행위 이게 제목이잖아. 이 제외된 자가 소송 낸 거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래서 특히 승진 심사 첫째 줄에 보면 나오지. 심사 시험 얘기 안 나오고 심사에서 승진시키는 거야. 자, 요거는 처분에 해당한다가 와야 돼. 결론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냐면
3번은 건축주,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오지. 첫머리.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쫙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야, 보통은 자기 땅에다가 건물 짓지 않아? 땅 가진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건축 허가받아 건물 짓지. 근데 이 사안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야?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계약을 맺든가 하고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거기 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잖아. 응? 그 계약 맺었어. 그래갖고 남의 땅에다 땅 주인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뭐 돈을 얼마 주기라고 이렇게 계약 맺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행정기관에 건축허가 내조하고 신청해봐. 그럼 행정기관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신청? 인정 허락 안 해줘요. 그건. 그러면 뭐가 첨부되냐면 남의 땅에 그 땅 주인으로부터 다 땅 사용하는 거에 허락 받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이제 행정기관에 건축허가를 내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땅 주인하고 계약 맺었다. 응? 이렇게 땅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 맺었다는 그 증명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행정기관은 어떻게 했어? 건축 허가를 내준 거야. 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응? 그치? 행정기관에 건축허가 내준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제 건축허가 일단 그래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 주인하고 계약 맺은 걸 이행을 안 하는 거야. 그 땅 사용료를 뭐 계약금을 얼마 주고 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땅 주인이 너 왜 계약대로 이행 안 해? 너한테 땅 사용하도록 계약했던 거 없던 일로 계약 해제, 취소 막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는 받아 있는 상태인데 그 허가의 전제가 됐던 땅 사용권이 없어진 거야. 이 건축주는. 그렇지?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근데 땅 주인은 불안해. 왜냐면 행정기관이 뭘 해줬어? 자기 땅에다가 건축하도록 일단 허가가 나왔단 말이야. 나와 있는 상태가 땅 주인 입장에서는 땅 사용하는 거 이제 허락한 거 그거 계약 취소되거나 해서 없어졌긴 했지만 이 건축주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 건물을 지을지 모른다. 응? 불안해. 그러니까 땅 주인으로서는 행정기관이 이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응?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셋째 줄 중간까지 무슨 사안인지 이해됐을 거야? 그렇다면 땅 주인은 행정기관에게 이제 땅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 없어지냅니다. 그러니 이게 건축허가가 이게 유지되려면 이 건축허가 받은 놈이 적법하게 남의 땅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땅 사용권은 없어진 상태니까 허가 내준 거는 애초에 내줄 때는 적법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는 유지시킬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줬던 걸 없애달라, 즉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땅 주인한테는.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받고 거부하는 것 권리 침해하는 애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된 거예요. 3번. 응? 그 다음에 자 4번은 자 뭐가 나오지? 한국도로공사가 두 번째 줄 토지 소유자 땅 주인들을 대위하여 그 지위를 대신하여 토지 면적 등록된 거 잘못돼 있다. 정정 신청. 근데 행정청이 반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잠깐만. 행정기관이 우리 아까 토지에 관해서 다 행정기관에 장부가 있는데, 그지? 그런데 원래는 땅 주인들이 먼저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 내 땅 면적 잘못되어 있으니까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고 그 거부하면 소송 대상.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액수도 달라질 텐데 땅 소유자들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 주는 게 이 토지 면적
등록행위죠. 응?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런데 이 땅 주인들은 자기네 땅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 모르고 있다가 그 땅 주인들의 땅이 도로 공사하는 지역으로 편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공사를 하면서 측량을 해보니까 뭐 이게 등록된 거고 뭐가 안 맞는 거야. 행정기관이 면적 등록이요. 그러니까 이 한국도로공사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신해서 그 원래의 토지 소유 면적이 토지 면적이 잘못 기재돼 있으니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 신청을 받고도 반려 즉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응? 네, 그런 식으로 본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네, 좀 더 하고 밥 먹읍시다. 55번 문제. 자, 의무이행 심판에서 의무이행 심판 뭐 대상으로 하는 거야?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처분 아니면 아무 응답 안 하면 부작위.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의무이행 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죠? 이 개념이야. 지문 1번.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거부했거나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그치? 1번은 뭐 키워드가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이게 대상이며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판정기관이 어떻게 되는 거야? 행정심판기관이 이 신청한 국민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행정기관에게 야 해줘라 신청대로 해줘라 판정 내려주는 거지. 응? 두째 줄까지 맞습니다. 개념적이 맞고. 자 2번도 맞네. 그러면 지금 설명했잖아. 그 신청받고도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판정 내렸대?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 나왔더니지 의무 이행해줘라 하고 명령하는 판정이 나오면 이거 판정대로 따라야 돼. 행정기관 판정대로 따라야 되니까 그 판정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재처분 의무라고 줄여 말하는 거야. 판정에 따라서 다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응?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야? 첫째 끝에 2번하고 연결되는 거지?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 행정적인 판정에 따라 재처분 안 해. 그러면 국민이 가서 일러. 판정기관에 가서 안 해준대요. 이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돼? 그거 돼. 언제까지 해주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간접강제로 해서 하루 얼마씩 물어줘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도 안 해. 그것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가 직접 허가내 주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3번 이게 피청구인에게 배상할 것을 명할 때 이게 간접강제 결정이에요. 응? 그 기간 지나는 만큼 하루 얼마씩 물어주라고 결정하는 거 응? 간접강제 할 수 있고요. 4번이 답이야. 응? 그러면 다 이어지는 거지. 해야 되는데도 계속 안 하고 있다면 모두 할 수 있다고.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내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처분할 수 있어요. 응? 직접 처분. 근데 여기서 여기 써 있다. 여기는 여기 있죠. 여기는 여기 봐. 요 간접강제 결정은 뭐야? 여기 이게 소송이구나. 네. 자. 이렇게 쓰기도 그렇다. 자, 여러분들이 뭐만 잘 기억하려면 의무 이행 명령 재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의무 이행 심판이 되겠죠. 의무 이행 심판에서 의무 이행 명령 재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뭐야? 간접 강제. 이제 이해할 거야. 간접 강제 결정도 할 수 있고 뭐야? 안 해주면 행정심판기관이 직접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직접 허가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처분도 가능해요. 자, 직접 처분은 우리가 이제 뭐야? 거부 처분, 취소 재결.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재결. 여기에는 뭐야? 취소 재결이나 처분, 취소 재결까지만 하자. 네. 자,
거부처분 취소 재개. 여기는 간접 강제 결정만 내릴 수 있어요. 여기는 뭐 넣으면 안 된다? 직접 처분은 안 돼요. 여러분이 내가 강조하는 건 직접 처분이란 게 뭐라고? 판정기관인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내주고 이런 거야. 행정청이 안 해주면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내줄 수 있어. 그거는 오직 무슨 판정에만 인정된다고? 의무 이행해주라는 명령 판정을 행정청이 안 따를 때만 이 직접 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응? 그렇죠? 네. 자, 이것도 문제 풀다 보면 또 나올 거야. 자, 그래서 55번은 쉬웠어요. 4번이 답이에요. 응? 의무 이행 명령 재결. 응? 더 그냥 크게 말하면 의무 이행 심판에서만 뭐가 가능하다고. 간접 강제는 다 되는데 직접 처분 요거는 오로지 의무 이행 심판에서만 인정되는 거예요. 응? 자, 그다음에 56번을 보니까 청구기간, 행정심판 청구기간. 그럼 아까 공부했던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일단 이게 떠오르겠지? 그러면 1번 맞나요? 처분이 있으면 알게 된 날,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맞습니다. 첫째 줄. 다만 알았는데 90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어떤 천재지변 등의 불강력적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9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단 그 기간은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끝난 시점부터 14일 내. 응? 두 번째 줄. 불가항력 90일 안에 청구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끝나부터 14일. 숫자 외웁니다. 셋째 줄 14일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 본인 잘못 아니니까. 그지? 예외를 두는 거죠. 1번 맞고 2번은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 안에. 그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 지났어도 청구 가능하도록. 자, 1번, 2번은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숫자만 유의하면 되고. 3번은 이제 전제 조건이 국민에게 이거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인천시장이 누군가한테 영업정지를 시킨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 애초에 내보낼 때부터 당신이 영업정지에 승복 못하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문서를 써가지고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의무야. 알려줘야 돼. 근데 안 알려줬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기간을 안 알려줬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번째, 안 알렸다는 말 나오잖아. 청구기간.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으면 될까? 이것도 법으로 정해놨어. 안 알려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응? 무조건. 뭐와 상관없이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지라도. 원래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면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상관 안 하고 알았든 몰랐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고 안 알렸다, 기간을 알리지 아니었대. 그러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여기다 꼭 추가해야 돼.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응? 처분이 있으면 알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원래 알면 90일 안에 청구하는 건데 그거 안 한다고. 알았을지라도 무조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5. 4번은 아까 했지. 청구기간 적용받는 건 취소심판 청구할 때 하고, 또 하나는 뭐야?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무효 있잖아. 무효. 응? 무효일 때는 무조건 기간 제한 안 받아. 그러면 여기 무효 나왔나? 쉽잖아. 다른 거 몰라도 무효 나와서 무효. 무효인 거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거 기간 제한 없어요. 다른 거 몰라도 그거 하나만 알아도 푼다. 무효는 기간 제한 안 받는다. 자, 이거 무효 나오면 기간 제한도 안 받고 또 뭣도 없어. 원래부터 무효인 건 유지시킬 효력 자체가 처음부터 안 생겼으니까 위법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유지한다. 사정 재결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아, 요거 무효인 건 이거 안 돼.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 그러면 다른 거 몰라도 돼. 무효 등 확인시 봐. 무효 나왔으니까 무효일 때는 기간 제한 안 받는다. 근데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의무이행 심판 때문에 틀린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의무이행 심판은 뭘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간 제한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잖아.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을 받고, 아무 처분이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제한을 안 받고, 그지? 그 나누지도 않고 이렇게 무조건 말해버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7번 가니까 또 뭐야? 첫째로 항고소송 대상이 질문이야. 뭐 물어보는 거야? 처분이냐 아니냐. 그지? 이게 배운 거 있나 없나? 아씨, 하나도 안 한 거 나왔네 또. 응? 자, 1번을 보니까 자, 어떤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 건 뭐냐면 이게 원처분이지. 맨 처음에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는데 감봉 1개월 제일 처음에 내려진 게. 근데 이 감봉 1개월 받은 공무원이 잘 승복 못 한다는 거지. 그래갖고 뭐 했대? 응? 소위 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을 제기한 거야. 응? 공무원은 이제 소청이란 걸 하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은 좀 세다. 응? 바꿔줬대. 낮춰줬죠. 뭘로 바꿔줬어? 견책으로 변경했어요. 견책.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제일 낮은 징계 견책으로 변경해줬어요. 응? 근데 이 사람 그것도 자기 마음에 안 든대. 응? 이 사람 그 상대방은 아마 애시당초 뭐가 불만인 거야 그러면? 자기는 징계받을 짓을 안 했다는 거야. 자기는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인가 봐. 제일 낮은 징계가 견책이야. 근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니 이 사람은 아예 징계 자체를 승복 자체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청 견책으로 변경시켜주는 결정을 했는데 뭐야? 그래서 또 소송을 낸대. 그럼 여기서 뭘 갖고 소송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소송 대상.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소청 결정이 첫째 끝에 소청 결정이 나는데 그 소청 결정이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입니다. 재결. 이 견책으로 변경한 재결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는데 그거 소송 대상 아닌 것 같고 소송했다. 이게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본 소청 결정 중 자기를 견책이라는 징계로 이제 행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셋째줄 소청 결정인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안에 소송이 가능한데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고 이거는 애시당초 자기한테 행한 원래의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징계 처분 자체가 자기는 징계받을 짓이 하나도 아는데 원래의 징계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라서 이 사람은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원래의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청 결정 자체를 갖고 소송 대상으로 삼은 거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재결 그 자체가 소송이 되려면 재결 그 자체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원래의 자기에 대한 원래의 징계 처분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 사람은 원처분에 해당하는 원래의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에요. X 그래서 재결 소청 결정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거 안 된다. 결론이 맞는 겁니다. O예요. O.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을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2번은 이제 무슨 논리를 또 설명을 하냐면 감봉 저 첫째 줄에 뭐라지? 유리하게 변경.
유리하게 변경.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노래 우리가 감액 경정 처분이라는 이런 이제 행정법상에 관한 감액 경정. 감액이니까 경정은 이제 고쳐서 변경해서 다시 해주는 거야. 응? 고칠 경 바를 정. 응?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보자. 예를 들어 이제 당초 처분이란 말이야. 이거 전에도 설명했는지 모르겠다. 행정기관이 애초에 당초에 100만 원 부과했어. 100만 원. 응? 그런데 100만 원 부과하고 나서 한 열흘 있다 보니까 이 100만 원 부과는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많이 법에 비춰봐서 너무 많이 부과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행정기관이. 그래서 어떻게 돼? 줄이는 거야. 애초에 100을 부과했는데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야 여기에 20 감액. 응? 20 감액한다. 20만큼 감액을 해주는 게 이게 감액 경정이야. 자, 그랬는데 상대방은 또 불만이야. 뭐야? 응? 20 감액 같은 거 감액해준 거 이거 갖고 성에 안 차. 응?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한대. 응? 소송 제기하려고 한대. 그러면 뭘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될까 하는 거야. 뭘 대상으로? 자 여기 소송의 대상하고 언제부터 소송 기간을 계산 따져야 되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자 일단 생각해보자. 20을 감액해 주는 건 상대방 성에 안 찰지라도 어쨌든 상대방의 이익이 되는 거야. 20 줄여주는 거잖아.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는 데다가 행정기관이 20 감액해 준다 그러면 원래 100 부과했던 것을 20은 없애버린 거야. 이미 없어진 거, 20 없어진 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의 주장은 20을 덜어주고도 남아있는 부분이 너무 그래도 많다는 거지. 상대방의 본래에 다투고자 하는 건 20을 줄여줬는데도 남아있는 부분이 그것이 또 과도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20을 감액해 줬는데도 이제 억울하다 하면서 소송을 싸우려면 이때 두 가지. 소송 대상은 뭘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면 자 20을 줄여주고 남아있는 남아있는 거 얼마 남았어? 80. 그래서 즉 소송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이게 소송 대상. 이게 그러면 80이 되겠지. 80만 원 부과한 조치로. 그지? 80 부과한 조치를 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소송기간이 이제 처분이 있음을 앞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그러면 90일 언제부터 기간 계산 따져야 되냐 이거야. 응? 그건 자 제소기간 기산점이라 그래. 기산점 언제부터 따지냐 시작점. 자 가만히 생각해봐. 이 사람은 처음에 100을 부과받았을 때부터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나중에 20을 줄여줬는데도 남아있는 게 많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그 80 갖고도 많다고 싸우는 사람인데 그럼 원래 그보다 더 많은 당초에 100이 부과됐을 때부터 이 사람은 이거 잘못됐다고 이때부터 소송으로 싸웠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소송기간 시작점은 당초 처분이 행해진 시점으로 잡습니다. 당초 처분을 처분시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정하면 1월 1일 날 당초 처분 100 부과했고 1월 10일 날 20을 줄여줬다. 그러면 언제부터 따져야 돼? 1월 1일자로를 기준으로 하고 소송 대상은 처음부터 뭐라고 간주하냐면 20을 줄여주고 80 부과한 거로 따져서 80 부과한 처분을 대상으로 싸워야 된다. 응? 따라서 1월 1일부터 따져서 90일 이내 소송을 해야 된다. 응? 그러면 2번 보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감액해준다는 말이 지문 2번 보면 첫째 줄에 무슨 단어 나왔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 변경해준대. 유리하게 변경해주는 게 감액해주는 거랑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줄여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거야. 그러면 핵심은 자 소송의 대상은 두 번째 줄. 소송 대상은 뭘 갖고 싸워야 돼? 줄여주고 유리하게 변경시켜주고 남겨진 응? 변경되고
예, 두 번째 줄이 키워드지. 소송 대상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맞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게 표현이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는 변경되고 남겨진 당초 처분. 이해되죠? 변경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줄. 제소기간. 즉 소송 제기간 언제를 기준으로 따져야 돼? 응? 이거는 당초 처분이 행해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옳게 쓴 거지? 당초 처분 기준으로. 응? 응. 자, 2번 옳고. 그 다음에 자 3번하고 4번이 이제 그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자 3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에 있네요. 첫째 줄에 뭐라 그랬지?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자 이거 있지.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 그러면 이제 앞서 행해진 조치가 있는데 앞서 행해진 조치의 중요한 부분을 다 실질적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알아? 그러면 선행처분은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선행처분을 없애버리고 후행처분을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응?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했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둘째 줄에 있듯이 선행처분은 효력 상실. 선행처분은 없애버리는 거로 보는 거야. 그리고 후행처분으로 이제 남겨놓는 거로 보는 거죠. 응?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응? 선행처분에 안 중요한 거 일부 살짝 바꿔놓는 후행처분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한 거야? 선행처분은 그 일부 바꿔놓는 후행처분에서 일부 없어지고 남은 상태로 존속하는 거로 보는 거야. 그게 이제 그 4번에 써 있는 거야. 그 4번에 일단 읽어봐.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 즉 선행 처분이 유효한 걸 전제로 선행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한 것인데다가 추가 철회 변경시킨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여기가 이제 잘못된 거긴 한데 하여튼 3, 4번을 엮어서 보면 후행 처분이 선행 처분에 중요하지도 않은 일부를 약간 철회 변경한 데 불과하다면 그런 그 일부만 없애버리고 그런 거로 되고 선행 처분은 그 일부 없어진 채로 존속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응? 주요 부분을 실적으로 변경하면 선행 처분 없애버린 거로 보는 거고. 응? 따라서 3번에는 둘째 끝에 후행 처분이 있었다 해서 일률적으로 선행 처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즉 4번처럼 선행 처분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일부 철회 변경한 경우라면 선행 처분 안 없어지는 거잖아. 변경되고 남은 상태로 존속하는 거죠. 그지? 3번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4번이 이제 틀렸는데 이건 정말 후진 출제로서 거기에 두 번째 줄 끝에 4번 지문에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 요게 잘못된 거야. 응? 말하자면 바꿔서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오거나 또는 가분적이라는 말이 오거나 해야 돼. 응? 그러니까 읽어보자.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일부 추가 철회 변경을 해놨는데 그 철회 변경시킨 부분이 어떻게 돼? 원래 선행 처분에 남아있는 부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철회 변경된 부분만 없어진 거로 하고 그 효력을 남아있는 거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철회 변경한 일부분이 남아있는 부분하고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거래. 분리시켜서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존재 가치가 있는 거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부만 없앤 거로 취급할 거 아니야? 따라서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래야 됩니다. 응? 또는 가분적이라고 하든지. 응? 그래서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행 처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일부
중요하지 않은 부분 철회 변경되고 남은 상태로 선행처분이 남아있게 되는 거야. 즉 후속처분은 선행처분 중에 일부만 이것처럼 20만 감액하고 선행처분에 남아 80으로 남겨놓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시키고 철회 변경하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은 남아있는 거고, 따라서 상대방의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거는 그 후속처분에 의해서 변경되고 남은 선행처분, 이걸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논리가 된, 이거랑 같은 논리가 된 거지. 응? 그래서 셋째 줄, 그 종전처분은 변경되고 남은 상태로 존속하는 것이고, 종전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판결문 중에 불가분적인 것인 경우, 요거만 살짝 바꿔놓은 거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 또는 가분적인 것인 경우, 그게 그거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지 같은 출제. 응?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됐네. 그래도 그 페이지까지는 합시다. 자, 58번 가구제가 나왔어. 가구제. 가가 임시 뜻이야. 임시구제. 아까 행정심판에서는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일단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 해줘라, 뭐 이런 거 임시처분이란 말로 부르죠. 그게 한자 말로 이제 가처분이라고도 부릅니다. 가구제, 임시구제. 응? 자,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 가구제라고 나왔어. 가구제, 가가 임시 뜻이니까 임시구제. 최종 판정 나오기 전에 임시 조치해 주는 거죠. 자, 이 가구제, 임시구제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얘한테 행한 조치, 국민한테 어떤 조치,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이거 효력 멈춘다, 멈춰놓는 거 있지.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일단 이거 영업정지 멈춰놓는다, 이런 것처럼 멈춰놓는 거, 집행정지. 그 다음에 국민한테 이익되는 조치, 최종 판정 나오기 전까지 일단 이익되는 조치 임시로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죠. 가처분 또는 다른 말로 임시처분,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응?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집행정지. 응? 집행정지라는 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모두에서 인정되는데, 집행정지는 자, 첫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내려주려면 그 집행정지 해줄 대상이 되는 어떤 소송, 그 소송이, 그 대상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됩니다. 두 번째 끝에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된다. 응? 그 앞에 뭐 취소송이든 무효등 확인소송은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된다. 줄여서 공부하는 거야. 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행정 집행정지시켜줄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하고 집행정지해달라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응? 취소해달라는 소송 없이 정지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건 안 돼요. 이게 최소한 취소해달라, 무효로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이 제기돼야 집행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집행정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집행정지 결정, 본안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된다는 게 요건입니다. 응? 1번호, 2번호 키워드 거부처분. 결론, 정지할 필요가 없다. 정지 필요가 없다. 맞을까요? 응? 자, 거기 문장 다 써 있어. 자, 거부처분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놓다. 멈춰준다. 자, 신청. 야, 예를 들어서 국민이 허가해달라고 신청.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처분 내려서 거부했어. 그럼 얘가 거부처분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이거 취소송 제기해서 취소 여부 판결 나오려면 한참 걸려. 계속 이거 거부된 상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소송 제기하면서 최종 판결 나올 때까지 거부처분 효력 정지시켜달라. 정지 결정 내려줘? 정지 결정 내려준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야? 거부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돼요.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거부한 일이 없는 것처럼 돼. 그럼 거부한 일이 없는 것처럼 될 뿐이지. 상대방이 임시로나마 허가받은 상태가 돼서 뭔가 영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태 되는 거 아니잖아. 즉 국민이 거부 처분이 임시로 없는 상태가 돼서 신청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는 거지. 임시로나마 허가받은 상태가 돼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정지해줘도 아무런 상대방한테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지도 뭔가 법원이 정지하는 결정을 해줘서 상대방한테 이익이 뭔가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야 정지해 줄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이익이 없다고. 그래서 줄이면 자 거부 처분은 정지의 필요가 없다. 응? 또 나오게 될 거예요. 말이 살짝 바뀌면서 그 핵심은 그거라고 본질이.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 3번 읽어보자. 첫째 줄 어떤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 등의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결정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응? 하여튼 이거 줄이면 우리 여기다가 연결하면 자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자, 행정심판에서는 집행정지도 해줍니다. 또 최종 판정 전까지 이 어떤 조치 임시로 해주는 임시처분도 해요. 근데 행정소송은 오직 집행만 정지시키는 결정만 내려줄 수 있게 돼 있고 임시로 이익되는 조치 해주는 임시처분은 없어요. 가처분은. 응? 없어요. 여기 소송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3번 줄이면 행정소송에서는 뭐만 인정된다는 뜻이야? 집행정지만 인정된다. 응? 그렇죠?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인정. 그리고 4번하고 연결돼. 3번. 여기서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쓰니까 또 애매한데 이게 다 포괄하는 건 아닌데 이거 꼭 해야 돼. 자, 행정소송 중에 우리가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있지? 항고소송.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가 아닌 권리의무관계 다투는 당사자소송 있지? 그러면 항고소송에서는 처분 이거 정지시켜주는 거. 처분의 효력 집행 정지해주는 집행정지 인정. 근데 임시처분하는 가처분은 안 돼요. 이거 얘기한 거야 이제. 응? 그런데 당사자 소송이란 건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야. 응? 이거는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주는 집행정지가 없어요. 여기는 반대로. 응? 집행정지가 없고 대신에 임시로 국민에게 임시의 지위를 부여해주고 하는 이 가처분이라는 게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야. 응? 자, 그래서 4번은 키워드가 당사자 소송이야. 첫머리. 그렇죠? 자, 당사자 소송 첫째 줄 끝에 집행정지 인정 안 돼. 당사자 소송. 응? 대신에 뭐는 된다고? 가처분은 셋째 줄. 가처분에 관한 규정 준용 가처분이란 거는 인정. 그렇죠? 반대로 3번은 항고소송은 어떻게 돼? 집행정지만 인정. 가처분은 안 돼. 4번 당사소송은 그 반대임. 응? 그거 외워두세요. 응. 자, 그 다음에 59번 이거하고 밥 먹어야 되겠다. 자, 59번은 제목이 기관소송이야. 응? 문제 자체. 행정소송 중에 기관소송. 아까 잠깐 나왔는데 기관소송은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야. 아니지. 기관끼리 싸우는 거야. 지네들끼리. 따라서 1번 이게 개념적이 맞아. 국가기관끼리 서로 권한 다툼이 있어서 싸우는 소송입니다. 응? 1번 맞아요. 이게 정의. 그런데 2번 보면 우리 그 기관끼리 싸우는 건데
법원에다가 기관소송이라고 제기해서 싸우는 게 있고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게 있고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응? 그래서 이번 문장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되는 거는 이 법원이 하는 기관소송 대상에서는 제외. 응?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있지? 대표적인 게 국가기관끼리 있을 때 세 가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이 뭐냐면 국가기관 간의 다툼. 또 누구야?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 이거 똑같으니까 세 가지.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 또 이 둘 조합하면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간 다툼. 외우기도 쉽잖아. 국가기관끼리의 싸움, 지방자치단체끼리의 싸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이의 싸움, 권한 싸움. 요 세 가지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이건 법원에다가 소송 내는 게 아니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하고 싸워.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죠? 응? 여기 또 계양구하고 또 뭐 있어 여기? 미추홀구하고 싸워. 어디로 가야 돼? 지방자치단체 간에 싸우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으로 가는 건 딱 두 가지뿐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지방의회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장하고 인천시의회 간에 싸울 때 저 법원에 가요. 응? 그것도 딱 한 번 대법원에. 그리고 또 인천시 교육감하고 인천시 의회하고 싸우면 이것도 저기로 가. 법원으로 가. 응? 그래서 하여튼 이 법조문 쉬운 거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돼 있는 사항은 헌재에 청구해야지 법원에 소송 내는 거 아니다. 응? 맞고 3번. 이게 정답이에요. 응? 자, 여기에 대해서는 3번은 뭘 물어본 거야?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쓴 거잖아. 기관소송이라는 건 누가 제기할 수 있다? 법에서 따로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어요. 응? 법에 따로 정해놨어. 누가? 아까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기관소송 제기할 수 있다. 교육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딱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법으로 특별히 정해놓은 자만이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없는 말 만드는 거야. 헌법 법률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든 없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응? 법으로 특별히 정해놓은 자만 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법률로 특별히 정한 자만이 소송 제기. 그래서 우리 아까 기관소송, 민중소송 열기주의라고 해서 법에서 다 이 열거해놓은 자만 그 요건이 소송할 수 있는 사항 따로 정해놓고 그거만 가능해요. 응? 3번 없는 걸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이 줄여야 돼. 자, 누구하고 4번은 누구하고 지금 권한 싸움이 일어나면 국민권익위원회. 응? 그 다음에 누가 나왔지? 그게? 셋째 끝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응? 자, 누가 소송을 내가지고 다투는 거냐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응? 실제 사건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이 선거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 공무원 뭔가 이제 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뭔가 그 중징계를 받을 위험에 지금 처해 있어요. 뭐 잘못했다고 엄청나게 지금 중징계 받을 위험에 있어. 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나 이렇게 나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나한테 이렇게 막 중징계 하려고 한다. 억울하다. 국민권익위가 신청받고 조사를 하더니 그 말이 맞다는 거야. 그래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야, 얘 중징계 하지 마라. 왜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거로 나오는데 왜 중징계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이러고 요구를 해온 거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발끈 하면서 이거는 우리 알아서 할 일인데 왜 뭐라 그러냐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 안 따르면 국민권익위 요구를 안 따르면 뭐 과태료 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싸우고 싶단 말이야. 싸우고 싶은데 이건 사실 국가기관 간의 싸움이에요. 권한 싸움. 국가기관 간의 권한 싸움인데 이거 소송 내려면 기관 소송이라고 소송을 내야 되는데 이거 법에서 소송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오잖아. 기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어서. 즉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인권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야 기관 소송이란 게 가능한 거야. 열기주의가 채택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규정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이 요구가 이게 위법한데도 어떻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공권 행사 다투듯이 그럴 때는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고소송이 취소로 다투게 판결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자 알겠지? 자 말은 길어. 그것만 기억해.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번째 줄에 보면 얘 징계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거 있지? 요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으로 봤어요. 처분으로 보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걸 소송으로 다툴 원고 적격, 소송 자격 인정. 그리고 무슨 소송으로? 기관 소송할 수 없으니까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인정한 거. 그럼 이런 거 비슷한 거 또 있다? 뭐 있어? 역시 국민권익위원회가 누구하고? 소방청장. 똑같아 이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의 요구. 근데 소방청장 거기 반발. 근데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할 수 있는 기관 소송 제기할 수는 규정이 없어. 없어서 여기 똑같이 이거 다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 이상 항고소송,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딱 단어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장 나오면 결론 똑같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맞고 3번이 틀렸어.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딱 소송할 수 있는 자 법으로 딱 정해놓은 자만이 소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인천시장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천시의회 같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뭐 조례 등 의결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에 20일 안에 딱 대법원에 한번 소송할 수 있다. 그 정해져 있어요.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누가 되며 소송 기간은 20일. 또 재판하는 법원은 딱 대법원 한 군데 아주 딱 정해놨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소송인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하고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정해놨을 때만 소송이 가능하고 정해진 자만 다 원고 피고 다 달라요. 다만 이제 그 정도 선에서 거기까지 하면 된다. 자,